제가 올린 거에 보면은 해시 테이블 01, 해시 테이블 02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우선 실습 자료 중에 01, 02가 있는데 01은 이제 그 열린 기법인데 딜리트 플래그를 안 쓰고 있어요. 딜리트 플래그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dd를 보면 이 add 함수를 잠깐 보세요.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보시면은, 자, 얘는 동적 배열을 안 써요. 동적 배열을 안 쓰고 있는 버전이어서 이제 그 해시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isF를 검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기본적으로는 인덱스를 구한 다음에 그 인덱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게 해싱이죠. 근데 그 인덱스에 바로 저장하지 못하고 뭐부터 하고 있냐면 해당 키가, 내가 지금 저장하는 키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 기법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여기에 제가 물음표도 질문 하나 던져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건 열린 기법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해시값의 위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다른 데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애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제 똑같은 여기다 저장을 해야 돼, 원래는. 근데 여기에 다른 애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가 여기 와서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를 지웠어. 뭐 그러면 여기는 비어 있지만 얘는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거죠. 얘가 지워진다고 얘를 다시 갖고 오진 않아요. 그 결과 내가 일로 가가지고 여기 봤더니 없어. 그럼 여기다 바로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를 다 살펴봐야 돼요. 딜리트 플래그를 안 쓰면. 그러면 이 컨테인스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항상 배열 용량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장할 키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실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mpty면 저장하고 empty가 아니면 인덱스 플러스 1에서 다음 위치를 검사하는 거예요. 이 위치도 배열 전체를 검사해 보겠죠. 최악의 경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구현을. 이제 열린 기법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컨테인스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그때 미리 한번 말씀드렸는지 여기 보면은 지금은 데이터를 뭐만 저장하냐면 스트링만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만. 지금 버전은 문자열만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시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있고 그 함수의 결과를 다시 해시 인테저라는 걸 불러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썼을 때 문제점이 또 뭐라 그랬어요? 얘는 최종적으로 맥스의 범위 안에 들어오겠죠. 근데 만약에 맥스가 얘보다 커. 그러면 실제적으로 P로 모듈화했기 때문에 범위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P들을 쓰게 되면은 P의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맥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P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바 같은 거 뜯어보면 이 P를 안 쓰고 그냥 계속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문제점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가면 얘는 delete 플래그 써요. 그래서 아까처럼 지우고 나면 여기다가 플래그를 여기다가 하나 붙여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다가 빈대 만나면 멈출 수 있어요. 첫 번째 버전에서는 빈대를 만나도 없다고 확신할 수 없고 한 바퀴를 다 돌아야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딜리트 플래그를 추가하면은 딜리트 플래그가 있으면 전진하고 빈 곳 만나면 더 이상 안 가고 없다고 확신할 수 있고 그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은 딜리트 플래그를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딜리트 플래그 써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보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버전 1과의 차이점은 중간에 중단할 수 있다. 중단에. 딜리트 플래그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한 바퀴를 돌아야 되지만 못 찾으면 무조건 한 바퀴를 돌아야 되지만 이제 딜리트 플래그 쓰는 경우에는 빈 곳 만나면 더 이상 검색을 안 해도 돼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드렸고 숙제로 내드린 건 요 버전인데 범용 해시 테이블이에요. 이제 스트링으로 제한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체이닝 기법을 써요. 체이닝 기법.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쓰는 그 해싱과 거의 가까운 수준의 자료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건데 나머지는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세 가지만 만들면 돼요. add, contains, remove. 요 세 가지 메소드를 만드는 게 과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야 다음 주에 있을 해시 관련된 실습 시험에 해시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고 구현하려면 요걸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요거를 과제로 이제 드린 거니까 add, contains, remove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need capacity expans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로드 팩터를 얼마로 쓴 거야? 0.75가 아니라 0.7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량을 10개 잡아놨는데 7개를 저장했다. 그러면 늘리게 돼요. 늘리게 되는 거고 늘리는 코드는 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increase capacity 하면은 늘리게 돼요. 근데 여기를 늘릴 때 이거를 한번 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 위에서 add 할 때 add 하고 나서 add 하고요. 그러니까 add 하기 전에 보지 마시고 데이터를 추가해요. 무조건 추가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add의 맨 마지막 줄에 뭘 넣냐면 if need capacity expansion 이 true면 요거 부르면 돼요. increase capacity. 근데 여기 할 때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넣어주세요. and가 아니라 or 해서 그 설정 위치에 인덱스에 그 길이가 3 이상이 되면 리해싱 전체를 용량을 늘리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체이닝에서는 로드 팩터도 봐야 되지만 또 뭘 봐야 돼? 각 사용된 그 슬롯에 있는 체인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길이를 2까지만 허용하려고 그래요. 3이 되면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얘를 넣었어. 그래서 얘가 불러줬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요 C의 길이가 각 체인의 길이가 1 아니면 2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넣었는데 또 3이 될 수 있어요. 또 3이. 그러면 우선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용량 늘리고 또 늘리고 두 번 하지 않고 3이 되더라도 그냥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인덱스에 해시한 다음에 그 위치에 넣어요. 근데 여기서 넣을 때 C가 여러 번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서 다시 또 요 조건에 위배될 수 있죠. 그래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음에 또 add 했는데 똑같은 위치로 간다? 그럼 그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면은 계속 뭐 무한 루프는 아니겠지만 한 번에 여러 번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d를 만들 때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좀 위로 올라와서 여기 보면 자바는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리스트 unsorted link list T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unsorted link list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연결 구조 만들 때 만들었던 자료 구조를 갖고 온 거예요. C++, 자바, C++ 파이썬도 다 우리가 그때 만든 단일 연결 구조를 갖고 와서 만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아는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C++ 같은 경우에는 forward list나 list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우리가 만든 그 연결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해시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를 쓰는 거예요. unsorted link list.java가 있는데 얘는 예전에 만들었던 걸 제가 갖고 와서 불필요한 메소드 다 없앴어요. 요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애만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자바도 파이썬도 C++도 이제 그러니까 특히 파이썬 때문에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파이썬은 그냥 일반 그 자료 구조에 그 일반 라이브러리에 연결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 쓰는 게 편해가지고 비슷하게 코딩 하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게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구현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중간중간에 얘를 안 보여드리고 실행을 해볼 수 있나? 여기 있다. 거기 보면 디버그 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찍어보면 조금 해서 안 보이겠는데 여기도 보면은 19번에는 2개까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면 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겠고 지금 몇 개 저장하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저장하는데 용량이 27이 돼 있어요. 그게 중간에 한번 뻥 튀겨져서 그래요. 한번 익스펜션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만들 때 보시면 기본 용량을 7로 잡아놨어요. 내가 그냥 기본 생성자로 만들면 처음에 용량을 얼마 잡아요? 7. 그 다음에 뻥튀기 하면 15가 되나? 곱하기 2 플러스 1이라고 있어요. 15. 그 다음에 30. 뭐 이렇게 되는데 왜 27이 왜 나왔지?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좀 이제 해싱에 대한 특히 우리가 일반적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 쓰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각 세 언어 라이브러리에 있는 셋, 맵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셋 맵이 있는데 C++는 unordered set, 셋이 있고요. unordered set이 뭘 이용하는 거예요? 해싱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해시셋, 트리셋이 있어요. 그래서 해시셋은 이제 해싱 이용하는 거, 트리셋은 이제 균형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하는 거고, 파이썬은 셋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저 셋은 해싱을 이용하는 겁니다. 맵은 이제 C++는 unordered 맵, 해시 맵, 트리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ordered 맵이 해싱을 이용하는 거고, 파이썬은 딕셔너리의 딕셔너리가 이제 해싱을 이용하는 거고요. 해시 함수는 C++11에는 펑셔널 헤더에 각종 타입에 대한 해시 함수를 제공해요. 여기서 각종 타입이라는 건 뭐겠어요? 원시 타입과 문자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내가 학생을 만든다. 그럼 학생에 대한 해시 함수를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돼요. 아, 그거 설명 안 했나? 아,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바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해시코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재정의하면은 이제 해싱할 때 요 객체의 해시코드를 불러서 해시값을 얻어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해시코드가 음수가 나와도 돼요. 음수가 나와도 그 해시 테이블 계산할 때 걔를 다시 양수로 바꿔서 처리해 줍니다. 파이썬은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딕셔너리에 저장하고 싶으면은 뭘 재정해 주시면 되냐면 요 함수를, 요 던더 함수를 재정해 주시면 돼요. 요걸 재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재정의 할 때 자바가 제일 쉬워요. 만드는 건 제가 볼 땐. 그래서 해시맵과 트리맵을 이제 자바와 C++엔 두 종류가 있으니까 비교해 보면은 이제 해시맵은 주로 닫힌 기법 중 체이닝 기법을 쓰고 있고요. 트리맵은 여러 가지 균형 이진 트리 검색 트리 중에 이진 검색 트리 중에 레드 블랙 트리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할 때 해시맵은 1.3배 이상을 잡아주시고요. 트리맵은 이제 저장할 그 용량을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개를 저장할지 조금 모르겠으면 차라리 해시맵을 쓰지 말고 트리맵을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연산은 평균적으로 5 아니지만 여기에 해시 비용, 충돌 처리 비용 등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5 아니라고 무조건 빠르다고 생각할 거는 아닙니다. 얘는 로그 n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얘는 저장할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어떤 연산이 들어가냐면 비교 연산이 들어가요. 얘랑 비교해서 작으면 일로 가고 이렇게 가니까 만약 키값이 문자열이면 문자열 비교가 로그 n번 일어나는 거죠. 키값이 정수면 정수 비교가 로그 n번이니까 별로 비용은 많이 안 드는데 문자열 비교는 비용이 제법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시면 되겠고, 순서는 저장된 데이터 순서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요 문제를 극복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별도 만들 필요 없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 해시맵, 링크드 해시셋 이런 걸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파이썬에서는 오더딕을 쓰시면 되겠고, 3.75부터는 딕 자체도 순서를 유지한다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딕셔너리에 막 저장해 보고 반복자로 한번 접근해 보면은 파이썬에서 어떤 순서로 반복자가 이 데이터를 주는지 보고 내가 저장된 순서대로 주면은
그 기본 딕셔너리도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더 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오더 딕이 되어 있나요? 파이썬 잘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특징은, 이제 해시마의 특징은 용량이 부족하여 확장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왜 많은 비용이 소요돼요? 모든 데이터들을 해시 값을 다 같이 계산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특정 클래스 타입의 키로 사용자가 하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해시 펑션도 정해야 되는데, 해시 펑션 말고 또 뭘 정해야 되냐면 요 연산자를 해야 돼요. 자바의 경우에는 해시 코드 말고도 equals도 잘 저장해야 돼요. 왜 그럴까? 해시 코드만 만들면 안 되고 해시 맵에서는 equals 메소드도 매우 중요해요.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왜 중요할까? 충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시 코드는 위치를 찾아가는 거고, 위치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가 내게 맞는지 봐야 되는 거지. 내게 맞는 건지 보기 위해서는 그다음 못 써요. equals나 요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는 데 쓰는 건 해시 함수. 여기 있는 애가 내가 찾는 애가 맞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다시 equals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시 함수에 어떤 데이터를 키로 저장하고 싶으면은 그 해시 함수만 제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equals 메소드도 같이 잘 만들어 놔야지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트리 맵에서는 요 연산자의 비교 연산자의 재정의가 중요하고요. C++에서는. 왜냐하면 요걸 비교해가지고 일로 갈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생 데이터를 키로 쓰고 싶다. 그럼 요 연산자를 다 저장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자바에서는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가지고 compare to를 이용해서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트리 맵을 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키는 comparable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어야 되겠고, 해시 맵에서 키는 comparable 구현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데 얘가 중요한 거죠. 해시 코드와 equals. 보통 이제 얘가 이제 C++의 셋인데 얘가 트리 셋이죠. 트리 셋이니까 트리 셋이고, 보통 insert, erase, 그리고 find. 요게 세 개가 기본 연산이에요. 삽입, 있는지 없는지 보는, 삭제, 그리고 검색. 요게 기본 연산자이고, 보통 이제 이터레이터를 제공하겠죠. onOrder set은 해싱 기반이고요. 해싱 기반이고, 이제 해시 함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바에서 해시코드 재정의하는 방법 아세요? 재정의하는 방법? 자바에서 해시코드는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해시 테이블이나 해시셋의 키로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시코드를 잘 만들어줘야 되겠고, equals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아마 equals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해시코드는 많이 안 만들어서 잘 모를 텐데, 얘는 뭘 활용하면 되냐면, 요 함수를 활용하면 돼요. object의 해시. 그래서 얘가 멤버 변수가 5개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나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5개를 이용해 가지고 안에서 잘 해시 코드를 만들어줘요. 되게 편해요. 물론 몇 가지 이제 A가 무슨 타입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어떤 해시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C++는 저런 애가 없으니까 좀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 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해요. 두 번째 방법. 요 방법이 뭐냐면은 문자열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하는 건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은 펑셔널이나 헤더에 문자열의 해시코드를 계산하는 방법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멤버 변수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결합을 해요. 그러면 긴 문자열이 만들어지겠죠. 뭐 예를 들면 학생이다 그러면 김상진 뭐 2000 뭐 무슨 학번 뭐 몇 학년 이렇게 다 결합돼 가지고 하나의 긴 문자열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문자열을 그 함수에 전달해 가지고 해시코드를 계산하는 거예요. 각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 모두 만든 다음에 해시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나쁠까? 원래는 해시함수의 그 해싱의 성능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에 좌우되냐면 해시함수에 좌우되는 거죠. 근데 해시함수를 계산하는 비용은 매우 빨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방법 2를 쓰면은 클래스에 멤버 변수가 많으면 되게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 애들을 키로 보통 안 쓰죠. 그 해시코드 자체로 안 쓰고 뭐 사람 이름만 해시코드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이제 실제 이렇게 만든 해시코드를 그대로 해시 함수에 쓰는 경우도 많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C++ 버전, 요번에 숙제 드린 버전 잠깐 보면 자바는 그 생성자에서 해시 함수를 인자로 받는 건 없었어요. 인자로 받는 건. 근데 이제 왜냐하면 걔는 인자를 안 받아도 돼. 뭘 쓰면 돼? 해시 코드를 쓰면 되니까 인자를 안 받아요. 근데 이제 C++에서는 여기에다가 그 함수를 하나 받아요. 근데 이 함수가 뭐냐면은 내부적으로 쓸 해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면은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만들어요? 용량을 주고요. 여기다가 함수를 줘요. 함수를. 이 함수가 어디 있어요? 저기 위에 있죠. 저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std string에 대한 해시 함수를 내가 별도 전달할 수 있게끔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얘가 공통적으로 안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도 이거 받는 거 없어요. 파이썬은 이 던더 함수를 이용하면 되니까 이제 여기 전달하는 애들이 그거를 갖고 있게끔 해서 프로그래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만약 범용적으로 우리가
해싱을 만들게 되면은 그 해시 테이블에 쓸 해시 함수도 내가 전달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C++의 경우에는 종종 내가 쓸 해시 함수를 전달해 줘야 돼요. 해시 함수를 만들 때. 일반적인 애들이 아니면. 뭐 std string이나 int면 해시 함수를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C++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고, 기본적인 애들을 키값으로 안 쓸 경우에는 해시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성자에 전달해 줘야 되겠고, 자바와 파이썬은 이제 자바는 해시 코드, 파이썬은 던더 메소드를 쓰면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습니다. 요게 요 예제가 C++에서 이제 해시 함수를 하나 만드는 예제이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 벡터에 저장하고 벡터에 있는 각 요소를 우리가 문자를 해싱하듯이 이제 31 곱해가지고 해시 밸류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는 이름, 학번, 연도가 있는데 요 std 그 펑셔널에 있는 문자를 해싱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에 대한 해시값 구하고 요거에 대한 해시값 구하고 요거에 대한 해시값을 구한 다음에 이 세 개를 결합해서 최종적인 해시값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요 형태가 바로 방법 2가 되겠죠. 요거는 모든 애들을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이 전체를 요 문자를 계산한 해시 함수에 넣어서 해시값을 계산하고 있어요. 간결하게는 이렇게 하는 게 간결한데 얘가 더 뭔가 비용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애들에 대한 해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맵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바. 여기 나오네. 그래서 요 할 때 요거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 멤버는 상관없는데 배열이 있을 경우에는 배열 멤버는 요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 해시 코드 정의하는 게 되게 간단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C++에서 맵을 쓸 때는 이제 put이라는 insert라는 연산 그렇죠? insert라는 거 말고 보통 요걸 많이 써요. 요 색인처럼 해가지고 얘가 키가 되겠고 얘가 키와 연관된 값이 돼요. 이렇게 많이 쓰고, 파이썬도 이제 저런 식으로 많이 쓰죠. 파이썬은 왜 예제 코드가 안 나와 있나? 파이썬도 아까처럼 그 배열 색인을 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죠. 요 get을 쓰거나 배열 색인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처리하고, 파이썬에서 좀 또 특징은 요 set 간의 연산을 요 연산자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요걸로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이 디폴트 쓰는 것도 요긴하게 많이 써요. 파이썬 프로그램 할 때는 get. 또 디폴트 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없는 키를 접근하면 기본값을 줍니다. 이게 또 편리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 쓸 때는 이제 주로 색인 연산자를 많이 쓰는데
간혹 가다가는 get을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default dict 하는 거 있고, 또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여기 자바권 어디네. 이 자바도 그런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트리셋을 얻어올 수 있고, 키셋을 얻어올 수 있고, 밸류셋을 얻어와가지고 반복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쌍들의 집합을 몽땅 얻어와가지고 반복자를 적용할 수 있고, 키들만 얻어와서 반복자를 적용할 수 있고, 밸류들만 얻어와서 적용할 수 있고, 파이썬도 아이템스, 키스, 밸류스 요거를 부르게 되면 얘가 엔트리셋을 주는 거고, 페어를 주는 거고, 얘가 키만, 저장되어 있는 키들만 다 갖다 주는 거고, 밸류스는 값들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맵하고 셋하고 맵 자료 구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는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이해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능 등을 잘 감안해서, 특히 해싱을 쓸 때는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용량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들이 민감해지기 싫으면 차라리 트리셋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놓고, 내가 쓸 때 트리셋 쓸지, 해시셋 쓸지, 트리맵 쓸지, 해시맵 쓸지 잘 선택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